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직독 이 시간에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강남발 재건축 아파트 하락세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요즘 신문이라든지 이런 방송에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실 5단지라든지 또는 이제 음마아파트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최대 1억이 떨어졌다, 어디는 호가가 3억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저희 직톡 시간에 사실 저희가 많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었던 그런 트렌드라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좀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어떤 전체적인 집값의 대세 하락, 전조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원장님이 좀 한번 그렇죠. 네,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한번 흐름을 진단해 보죠. 우리가 이제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이제 유 부장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재건축은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3월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나서 4월부터는 이제 거래 절벽도 어느 정도 좀 예감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점, 부담금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은 이제 좀 쉬었다 가지 않겠을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급등락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왔는데 시장의 흐름이 그런 비슷하게 예측한 대로 우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송파가 직격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실 지역에, 주로 잠실 중호 5단지는 34평형 같은 경우가 20억 2천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17억 중간대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거래가, 매수자가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아직 통계에는 하락한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음마도 비슷한 환경이다. 이렇게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물도 없지만 호가도 상당히 내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지금 집값이 확실히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게 강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포라든지 이렇게 성동 이런 지역들은, 특히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뚜렷하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형 새 아파트는 오히려 매매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지를 않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결국 좀 신 교수님도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거 생각이 나요. 2013년, 14년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강남이 재건축만 나홀로 상승할 때 과연 이게 강북까지 확산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확산이 바닥에서 오를 때는 확산될 것이다, 유 부장님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또 전문가들은 아니다, 아랫물만 따뜻하다고 인목이 이게 지금 봄이 왔다고 말할 수 있나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집값이 한 4, 5년 올라서 이제 가장 선도 시장이라고 하는 선행시장인 강남이 꺾이면 이제 강북도 아직은 꺾이고 있지 않지만 양천만 제외하고 꺾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꺾일 가능성이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이라든지 전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선행 지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 하락을 보는, 그게 재건축발 하락을 보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장주여서 그렇습니다. 재건축 가격이 움직이면은 강남 일반 아파트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거 지나고 나서 서울시 집값, 수도권 집값이 움직이는데, 이것들이 흔들리면은 좀 시장이 많이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건축 값은 우리도 이제 여러 번 지적했지만은 들쭉날쭉할 것이다. 정부 정책 이 발표하면은 폭등하기도 하고, 이 발표하면 폭락하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정 국면은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남 집값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한 2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의 조정 같은 것들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 2008년 이후에 한 10년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이후를 나눠서 보는데, 한 2002년, 2001년만 해도 1년에 강남 아파트 값이 KB 지수에 따르면 30%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런 시장들도 있고 뭐 88년에는 또 35%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럼 2008년 이후를 봐야 되는데 2008년 이후를 보게 되면은 강남 아파트 값이 10년인데 정확하게 5년이 오르고 5년이 빠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빠지는 게 빠져봐야 연말까지 한 1, 2% 많으면 한 2% 정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특히 이제 강남 아파트 값은 KB 지수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4년 연속 빠졌습니다. 그 빠질 때 이제 뭐 0몇%, 1몇% 이렇게 빠지다가 한 번은 5%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한 5%까지 빠지는 전조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3년이 회복했는데 3년 평균 연평균 5%씩 올라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까지 올라갔고요. 5 내지 6% 올랐는데 이게 지금 과거 30년으로 봤을 때는 적게 오른 거지만은 최근 10년을 봤을 때는 과도하게 올랐다. 그럼 이제 조정은 받아야 되는 거다. 이 조정이 몇 년까지 갈 거냐? 최근 10년을 봤을 때는 4년 조정도 있었다. 근데 그 4년 조정이라는 게 5%, 10% 빠지는 조정이 아니고 한 1%, 2%씩 빠지는 조정. 한 번 정도 딱 많이 빠진 게 5% 빠졌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입니다. 근데 5%까지 빠지는 거는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가는 것들은 거시경제에서 큰 충격이 오거나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의 조정, 1 내지 2% 정도의 조정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과거를 봤을 때 뭐 최장 4년이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뭐 거시경제 충격만 아니면은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지나갈 것 같아. 이렇게 보십니다. 이건 뭐 과거 그 유럽에서는 대도시를 한 300년 조사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다 올라갔거든요. 몇 년이 걸리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걱정을 더하게 되는 게 그 전세가 하락 문제가 맞물리면서 야 이거 전세가 하락까지 겹치니까 강남은 더 폭락하는 게 아니냐 이 우려까지 확산하고 있는데 사실 전세가는 과거에는 한 2분기 정도 선행하는 선행지표로 봤습니다. 매매가에. 근데 이제 과거하고는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에 미치는 그 구조 방정식 자체가 변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작년에 뭐 서울 아파트에 한 4분의 1을 지방 사람이 사고 강남 아파트가 4분의 1, 서울 아파트 5분의 1 지방 사람이 샀거든요. 지금 또 건매물을 소화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방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 하락이 과거처럼 매매가 하락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는 이제 강남이 하락하니까 잘 됐구나. 규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강북 재개발 쪽으로 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공한 사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특히 뭐 몇천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는 향후 한 10년, 20년 지나면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과거 뉴타운 개발했던 것들 그런 쪽으로 해서 투자라든가 신규 개발 투자, 재개발 투자 같은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결국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은 하락하겠지만은 뭐 충격파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 정부 규제 이런 것보다는 저는 거시경제가 좀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좀 한번 어떤 식의 전략의 대응책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저는 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서울 지역은 언제든지 들어가도 된다. 그 대신 한 20% 빨리 각오하고 들어가라. 여차하면 그 지금까지 서울의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 서울의 평균적 주택을 보면은 집값이 오르다가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빠졌다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자산은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서울이나 강남 자산은 거의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와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제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단지별로는 제일 물리면 한 20% 정도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 몇 년 내에 다 회복되더라가 지금까지 역사였고 아마 그럼 그 패턴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고 다만 20% 빠지는 과정에서 무리한 대출이 있거나 이러면은 거의 죽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만 감안하고 들어간다면은 그리고 급매물 위주로 접근한다면은 뭐 지금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최소한 올 연말까지 지켜보시되 1, 2년 후에 매수하는 게 적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는 이제 특히 주택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10년 주기설이나 또 벌집 순환 모형으로 보면
한 5년 정도로 해서 5, 6년 상승하면 한 4, 5년 좀 하향 안정되는 이런 걸 본다면 지금의 하락세는 일시적이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일차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서울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 2년 정도는 이제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이어지겠지만 금리 인상에다가 대출 규제에다가 또 보유세 강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따라붙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 1, 2년 정도는 이제는 인내심이 좀 필요할 때다. 조바심보다는 인내심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 실수요자들에게 매수 기회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고점 매수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한 2, 3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단순한데 만약 1, 2년 이내에 여러 가지 거시 경제가 됐든 어떤 이유로든 뭐 급락 또는 폭락이 온다면 저는 신 교수님 말씀처럼 서울 지역과 우리가 유망 지역이라고 말하는 성장 지역은 과감하게 들어가는 전략이 옳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간다면 저는 오히려 한 2, 3년 정도 좀 더 지켜보는 이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은 조바심보다는 급함보다는 매수자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또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이제는 더 과거와 같이 지난 4, 5년 것처럼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도 팔지 못했다면 지금 못 팔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다시 2, 3년 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면 3, 4년 후에 4, 5년 후에는 재상승 가능성이 재건축, 재개발, 서울 지역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다음 상승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장기 관점에서 보유하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합니다.